안녕하세요. 3D 장기 프린팅을 맡은 윤채연입니다. 먼저 3D 장기 프린팅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에 사용되는 기술들과 발전 가능성을 소개하겠습니다. 3D 장기 프린팅이란 3D 프린터와 생명공학이 결합된 인쇄 기술을 사용하여 장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3D 장기 프린팅은 살아있는 세포를 원하는 형상 또는 패턴으로 적층하여 조직이나 장기를 환자 맞춤형 인공 장기로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생체 조직 대체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3D 장기 프린팅의 발전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최초의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나온 건 2008년 일본 나카무라 교수가 잉크젯 프린터가 분사하는 잉크 방울의 크기가 인체 세포의 크기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생체 구조물을 찍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조동우 교수가 골격근 조직에서 세포만을 제외한 세포의 기질을 바이오 잉크를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인공 근육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2018년 영국에서는 알기산염과 콜라겐 등으로 바이오잉크를 만든 뒤 기증받은 각막의 줄기세포와 혼합해 세계 최초로 사람의 각막을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되는 3D 프린터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용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잉크젯 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바이오 프린팅 방식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열 방식은 수 마이크로 동안 좁은 면적에 300도까지 열을 가하여 공기를 팽창시켜 잉크를 사출하는 방식이고, 압정 방식은 압전 작동기를 이용하여 펄스 압력을 만들어 사출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장 방식은 영구적인 자석 기반의 배열과 로렌츠 힘을 사용한 전자기장 방식입니다. 여기서 세포의 생존율과 비용 등의 다양한 이유로 열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잉크젯 방식은 세포 생존율이 높고 다양한 속도로 인쇄를 할 수 있으며 비용이 싸고 해상도도 좋은 편이라 상용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세포 농도와 점성을 띠는 바이오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즐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드롭플렛의 부피가 일정하지 않게 인쇄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상도에 제한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압축 방식은 잉크젯 방식과 달리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된 로보틱 시스템을 이용하여 바이오 잉크를 연속적인 가는실 상태로 사출합니다. 압축 방식은 피스톤이나 스크류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사출하는 기계적인 방식과 가스 압력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사출하는 압축 공기 방식이 있습니다. 압축 방식은 구조적으로 통합되고 기계적으로 좋은 구조를 인쇄합니다. 또한 세 가지 인쇄 방법 중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높고 쉽게 구입이 가능하여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압출하는 힘에 의한 전단 병역력이 받기 때문에 세포의 생존율이 떨어지고 해상도가 낮아 세포 간의 상호작용과 기질 간의 상호 조절이 어렵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형 방식은 인쇄 후에 세포 생존율이 높고 해상도가 우수하여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방식입니다. 빛을 이용한 바이오 프린팅이기 때문에 인쇄할 구조물의 다양한 매개 점수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중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DLP 기반 바이오 프린팅은 기존 방식보다 인쇄 속도가 빠르며 유연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DLP 기반의 프린팅은 한 번에 패턴 전체 면이 플리폴리머에 조사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식과 달리 인위적인 인터페이스가 없으며 구조의 기계적 무게성이 좋아집니다. 다른 하나로는 TTP 기반의 바이오 프린팅이 있습니다. 레스터 레이저를 이용하여 반복적 선택적으로 광감성 단랑체를 중합시키는 레이저 기반의 광조형 기술입니다. 인쇄 속도는 압출 방식보다 빠르고 잉크젯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장기를 프린팅하는 데는 큰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3D 장기 프린팅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이오 잉크와 혈관화의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바이오 잉크는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하이드로 젤과 콜라겐, 안산칼슘 등을 혼합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직 또는 장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큰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조직률의 바이오 잉크입니다. 이는 각 조직 또는 장기의 세포 환경을 재현하면서 프린팅하기 위해 원하는 세포 조직을 대지로부터 확보해서 사회세포화한 후 바이오 잉크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를 프린팅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혈관화입니다.
큰 조직들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영양분과 산소를 장기로 운반하는 미세한 혈관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라이스 대학교 과학자들이 광조형 방식으로 고해상도의 빛의 패턴을 생성하여 식품 염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사용하여 바이오 잉크를 만들어 생체 적합성 하이드로겔에서 3분의 1mm 이하의 크기로 혈관을 프린트할 수 있는 3D 바이오 프린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인체의 유일한 미세 구조물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온전한 장기를 완벽하게 프린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많은 기관들이 독립적인 혈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중혈관 형성 문제 해결에 첫걸음을 디뎠다고 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인간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가고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D 장기 프린팅을 맡은 윤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